청계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몇 분 말씀드린 첫 번째 손든 분이 저 빨간 옷 입은 분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 계신 스님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세 분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 마이크 없이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윤 선생님께서 독립전쟁이라는 역사 독립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분한테 공의 질문을 드립니다. 독립입니까? 강복입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걸 넘어간다 그러면 왜 독립운동인가? 항일투쟁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가? 이걸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요. 원 선생님한테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험에 이런 문제는 못 내죠? 애들 가르치는데 시험에 못 내는데 그래도 모두 아까 말씀하신 게 모든 학생이 적폐철폐까지 그런 것까지 모든 학습을 했다 하니 항일투쟁이라는 용어도 좀 가르쳐 주시고 독립운동을 좀 배제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7분들 두 가지 질문 답변 주시면 감회토록 평안하실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실 분. 네, 오늘 아주 여기 이 좋은 자리에 참석해서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학술대회를 하는 것은 그냥 학술대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대 사회와 국가에 어떤 것이 좀 제한이 되고 그것이 좀 새롭게 조명도 되고 그것이 관찰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동제사 처음에 그 청주에서 행사할 때도 참석했고 오늘 또 두 번째 이 학술대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지금 내년 3월이 저희들 국가의 어떤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동희 선생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 뒷날에 사가들이나 정치가들이 평가라는 그 말이 참 아주 뼈에 사무칩니다. 그 뼈에 사무친다는 것은 현재 지금 상황이 그런 자주적 평화 통일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세력이 매국노, 치질, 외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또 선동을 해서 역사인식이 아주 그릇된 집단이 지금 아주 횡행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고 왜곡시키는 집단이 너무 많아서 저 같은 산중에 사는 사람도 아주 분통이 터지는데 입을 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학술대를 통해서 마지막 예를 들자면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 3월이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각 당 후보자들한테 동제사를 완전 복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역사 인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한번 좀 제안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이 학술대회로서 끝날 게 아니라 공약 3장처럼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안도 좀 하나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음에 각 당에다가 지금 모 후보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오니까 카사라 테프트 밀약에 대해서 물었고 또 모 후보는 일본 정치인들이라든가 일본 외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호하는 모 후보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들을 혼동과 혼란의 세계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좋은 이 단재 선생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모임에서 그런 것 한번 시기적절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간도가 저희들 외국의 아주 중요한 영토고 고토 회복지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냥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선언적인 의미도 여기서 한번
선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자료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좋은 단체에서 그런 선언적인 것도 간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선언적인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5시 39분이거든요.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이란 이름,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언제 생겼고, 그게 몇 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생긴 게 몇 년이 됐고, 임시정부가 왜 임시정부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연설 보낼 때 임시정부 30년을 한다 그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거 정확하게 우리는 100년, 120년 이런 우리나라를 알고 있는데 이 30년은 없어지고 70년 들어오고 이런 게 뒤집박죽 됐고, 또 빨갱이 했는데 도대체 빨갱이라는 게 뭔지, 진보가 뭔지, 맨날 정치에서 진보, 좌파, 우파 이래 따지는데 이런 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런 거를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배우신 분들이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혼돈이 안 생기게, 진보도 진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진보를 탓하고 떠지고,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수를 탓하고,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빨갱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 이야 모든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두 가지 부탁입니다.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의 지원과 함께 간도 회복에 관한 것, 즉 이 주최 측에다가 바라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선언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최 측과 상의해 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생긴 연도, 임시정부의 문제, 그 다음에 용어 사용의 문제, 여기에 관해서 지식인 일반들이 뭔가 좀 역할해 주길 바라시는 거죠. 그것도 아마 바라시는 거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분은 질문을 명확히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이냐 광복이냐 이 용어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가, 또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용어를 택할 것인가죠. 예. 두 번째는 항일투쟁이라는 용어를 왜 덜 사용하는가,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답변인데, 이거는요 오늘 그 주제랑 꼭 연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답변하고 싶은 분은 답변하시고요, 아닌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5시 42분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하다 보면 6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5시 반까지인데 좀 무리해서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두 분 말씀하신 거는 이 동제사 이 주최 측과 이렇게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제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오늘 했던 내용들도 제가 잊어버릴까 봐 그러는데, 발언하신 내용들도 발표자, 토론자 할 것 없이 약간의 메모라도 좀 더 보완해 주시면은 이 책을 나중에, 이 보고서를 나중에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답변, 발표하신 내용의 미진한 부분들은 메모라도 해서 주최 측에 전달하면은 주최 측이 추후에 행사를 진행하고 연구 성과를 합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독립, 광복, 항일투쟁 이렇게 용어 사용에 관해서 발표하시고 싶은 분만 자기 견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먼저 선생님부터 하시겠어요? 제가 먼저. 예. 뭐 운동, 뭐 투쟁보다는 전쟁이라는 용어는 확실하게 자가관계가 있었으니까 전쟁이라는 용어는 맞을 것 같고, 단지 이거 이제 독립이냐 광복이냐를 볼 때 누가 독립을 시켰다 했을 때 우리가 피동적인 입장이 되는 거고, 광복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광복을 했다, 우리가 이제 주동적인 입장이 되니까, 저도 요즘 개인적으로는 광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독립보다는. 근데 워낙 우리가 배웠을 때 독립이라 배웠고 하다 보니 미국과 영국도 미국 독립 뭐 전쟁이라고 하지 광복 전쟁이라 안 하듯이 사회적으로 독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떤 범사회 운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광복이라는 용어가 좋다고 하면 광복이라는 용어도 바꿔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또 무슨 용어 가지고 또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면 좀 오래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학교에서는요 교과서에 독립이라는 단어와 광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해방이라는 단어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에 따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단어만 쓰고 특정 단어를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항일투쟁에 대한 용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독립운동사 할 때 가르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봤었던 수행평가가 생각나는데 요즘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보냐면 그 학습지에다가 카톡 단톡방 아시잖아요? 단톡방에 누가 들어온 걸로 해놨냐면 안창호 선생님이 들어와서 교육과 경제와 관련된 실력 양성을 하는 준비론 쪽 얘기를 쭉 안창호 선생님 이렇게 프사가 나오면서 프로필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이 들어오면서 외교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동희 선생이 들어오면서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요. 그랬을 때 학생 여러분이라면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을 나아갈 거고 지지할 거고 본인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특정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세 가지를 엮어서 얘기하는 애들도 있으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최종적으로 자기 생각을 쭉 적어서 논술문으로 내는 그런 수행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항일투쟁이나 항일무장 독립투쟁도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이고 아이들하고 같이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변에 계셨으니까 만주에 계셨으니까 입장이 우리랑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신 독립전쟁이냐 항일투쟁이냐 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2002년 이후에 엄청난 경제 부상을 했잖아요. 중국의 매스컴 중에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가장 예전에 많이 만들었던 게 무협 영화 있었잖아요. 지금은 제일 많이 만드는 게 항일투쟁이에요. 전부 다 그 주제로 다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있거든요. 산업 얘기도 거기에서 기초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항일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910년 이후에 국권을 빼앗기고 병합이 된 이후에 1919년까지를 우리가 독립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919년 4월 10일에 분명히 임시정부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4월 13일에 국내외로 다 전부 다 전파를 시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를 저희가 항일투쟁으로 보면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대국인 중국도 항일투쟁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가 약간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걸 나눠서 좀 세부적으로 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은 말씀. 김현 선생님.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좀 진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좀 진중하게 생각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본 자료들은 1919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미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이 만주 지역에서 대한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동경 유학생 독립선언서, 그때는 독립서였고, 저기 상해 독립신문에도 보면 이제 독립전쟁이라고 썼습니다. 아마 광복이라는 이 용어가 좀 더 일반화된 거는 어떤 광복군의 어떤 설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독립이라는 말은 그 이후에는 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금방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립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 이후에 이제 광복이라는 어떤 게 좀 더 표면화되면서 그리고 어떤 군대 형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 광복으로 좀 더 보편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학술의 일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독립전쟁은 저는 1894년도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추경, 아니면 초경, 그래서 웨일세를 배격하는 건데 그게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운동 또는 갑오농민전쟁이라는 용어를 쓰여지는데 그 당시 때는 동시합니다. 하나는 민족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경가 되고
하나는 말 그대로 봉건지서를 타도하는 계급모순을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 양날개는 끝까지 지속이 돼요. 다만 임시정부가 됐을 때는 주로 물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또 192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장 먼저의 독립선언서는 대한독립선언서거든요. 독립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3.1운동은 기미독립선언서는 독립선언서 아닙니다. 선언서란 이름만 있는 거지. 그래서 독립이란 말이 사용이 됐고 아까 김지현 얘기했지만 광복이라는 용어는 뒤늦게 등장을 했고 그 대신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원주혁 선생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족 모순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독립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광복 그리고 계급 모순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해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해방과 독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는 있어요. 근데 개인적 관점에서는 둘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1894년에서의 그거는 동시에 반봉건 반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명실공히 우리 민족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증한 것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임시정부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항일투쟁은 당연한 거죠. 독립군가 많아요. 저도 지금 아는 독립군가 있어서 때때로 노래 부르고요. 학교 학생들 앞에서도 제가 쓴 시에도 신독립군가 등등의 이런 독립군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서적으로 저는 독립군가를 좋아하고 다만 아까 드린 말씀은 독립운동이냐 전쟁이냐 했을 때 무브먼트란 포괄적 개념이라는 면에서는 다 좋지만 그러기에서는 만주에서 상해에서 아니면 저 먼 이국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분들과 국내에 있었던 분들과는 격이 다른 거죠. 제가 때때로 강호기 열사의 뒷모습을 봅니다. 딱 그 칭찬도죠. 그러나 이 국내에 있던 분들과 그 다음에 해외에서 풍찬 모습, 특히 만주 일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추위 속에서 이분들은 우리가 운동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일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분들의 행위만큼은 독립전쟁이라고 보고 더 포괄적으로는 독립운동이라고 보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학계의 풍토는 일단 독립운동으로 일반화시키는 경우에 있다. 이게 제 불만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6시간 다 돼가네요. 그래서 학술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늘은 동제사 문제고 박다라고 문제고 예관 신관식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접하게 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매우 좋습니다. 이분의 그 개인적 캐릭터도 좋고 그분 하신 것도 좋고 그리고 한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근대사 전체가 한 몸속에서 다 투영이 되고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번 자결을 시도하시다가 마지막에 결국 자결하셨잖아요. 그것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관 심리 선생을 제가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분이 늘 단군 영경 진영을 갖고 다녔다고 했는데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도 단군 진영을 늘 갖고 다니셨어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계신 단군 진영은 대종교꽃이라고 소리고가 그려졌다고 전해지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당시에 독립전쟁, 독립운동한 분들은 민족 모순이건 계급 모순이건 간에 그리고 새로운 이상세를 지향할 때는 그 근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 속에서 우리를 찾고자 애를 썼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예관 선생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니까 저로서는 매우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끝까지 참석하신 분들께 종합사회자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발표 토론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진행을 하셔서 저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이 배웠어요. 대부분 저보다 후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세상 감사드리겠습니다.